네, 농지법 기초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농지법에서는 이렇게 소유에 대한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농지의 이용에 관한 규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대리경작하고 농지의 임대차 사유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의 대리경작은 이것도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유휴농지가 있을 때, 우리 유휴농지가 있으면 시군구청장님이 대신 경작할 사람을 강제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시군구청장님이 이 법으로 정하는 유휴농지에 해당되면 농업교육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신 경작할 사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경작자가 대신 경작을 하고 농지 소유자한테 농지 사용료로 10%만 지급하고 90%를 뺏어가는 제도가 대리경작입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90%의 수확량을 대리경작자가 그냥 뺏어가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지면 이런 대리경작을 정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자, 일단 대리경작은 시군구청장님이 정하는데 누구를 정하냐면 대리경작자의 자격은 1차적으로요. 자, 인근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이나 이 농업법인 같은 사람들이 이 직권이나 또는 신청을 통해서 대리경작이 들어갑니다. 그럼 대리경작은 1차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들어오는 거고, 그 2차적으로 1호의 지정이 곤란하면 인근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이렇게. 자, 농업 생산자단체나 농업학교가 들어오는 게 2차입니다. 자, 1차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먼저 들어오고, 그 사람이 곤란할 때 인근의 농업 생산자 단체나 농업학교 같은 것들이 이 대리경작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대리경작은 농지에 해당 인근 농지에 뭐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를 우선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가 우선이 아니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대리경작은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으로 하고, 그 정함이 없을 때는 3년으로 대리경작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대리경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간을 따로 안 정하시면. 자, 대리경작은 이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농지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한다는 거고, 대리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대리경작자, 중지신청이 아니라 대리경작자의 의무인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농지 소유자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령을 거부하면 나중에 이제 공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10%만 받고 90%는 대리경작자가 가져가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경작자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대리경작자의 그런 얘기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농지 소유자는 스스로 경작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 대리경작 기간 여기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중지 신청을 하면 돼요. 중지 신청을 하면 이 대리경작을 1개월 안에 중지를 해주고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리경작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래서 3년을 다 채우는 건 아니고 1년 정도 대리경작을 해보고 농지 소유자가 내가 스스로 경작하겠다 그러면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만 중지 신청을 하면 대리경작은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경작이라는 제도가 뭐 1차적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대리경작 기간, 그다음에 대리경작을 했을 때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농지 소유자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부동산의 임대차, 사용대차 같은 경우들은 뭐 부동산의 소유자 임의로 하는 거죠. 근데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사용대차의 개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유일 때만 임대차 사유가 생긴다. 자, 농지임대차는요, 뭐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고, 아까 상속으로 아까 우리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질 수 있죠. 농사를 안 지니까 임대차, 사용대차 사유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상속으로 농업 경영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농지를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농지를 소유하면서 놀리지 말고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사람도 아까 우리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질 수 있으니까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 할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의 담보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이런 걸 받아놓은 상태에서 전용 협의 같은 걸 마친 상태에서 뭐 일정 기간 공사 기간을 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전용 공사 기간을 좀 미루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임대차, 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12번 같은 경우 11번을 한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교도소 같은 데 이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3월 이상 국외여행. 자, 이걸 우리 시험 문제에서 국내라고 바꿨어요. 국내 그러면 안 됩니다.
임대차 사유는 국외여행을 3개월 이상 했을 때 임대차 사유가 될 수 있다. 국내는 안 되고 국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고령이 되어서 더 이상 농업 경영이 어렵다. 뭐 건강상의 이유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자기 농업 경영한 기간이 5년 이상 됐을 때 임대차 사용대차 사유가 되는 거니까 이런 사유들을 쭉 보실 때는 11번, 12번을 잘 보셨다가 3월 이상 국외여행, 3월 이상 그다음에 뭐 치료가 필요할 때 병에 걸려서 교도소 같은 거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 그다음에 60세 이상 고령이 돼서 농업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최소한 농업 경영 기간이 5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사용대차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11, 12번 같은 것들 한번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개념을 잡으시는데요. 자,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농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60%가 농업진흥지역이고 나머지 40% 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상태의 농지입니다. 상대농지라고 하죠.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절대농지가 농업의 진흥구역, 자, 이게 구역이죠, 구역. 이거 좀 오타가 났는데,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의 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농업의 진흥구역과 농업의 보호구역으로. 자,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의 진흥구역과 농업의 보호구역. 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시도지사님이 자기 관할 지역 안에 농지를 농업의 진흥구역과 농업의 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농업진흥지역이죠? 절대농지입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실무 가면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이냐,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이냐 이런 용어를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은 여기 보십시오. 농림부 장관님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실제 농사진 농지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토지가 실제 농사를 짓는 땅이 모여있으면 그게 농업의 진흥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농업보호구역은 자,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도와주는 거예요. 농업진흥구역이 농사가 잘 될 수 있게 저수지 같은 거 또는 뭐 이렇게 물을 대는 관계시설, 수질 보전 같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땅이 농업의 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절대농지 안에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그 주변에 농업보호구역으로 진흥구역을 도와주면서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땅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의 진흥구역,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둘 다 절대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절대농지 바깥으로 나가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는 우리 국토기획법상 녹지지역, 특별시는 제외하고요.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혹시 국토기획법상 땅의 이름 중 농림지역에서만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매수청구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매수청구는요, 우리 앞에 강의에서 여기 이 앞쪽에서 여기 농지의 처분 같은 거 할 때 농지의 처분 명령 6개월 받은 사람이 농어촌공사한테 대신 좀 사가시오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농어촌공사가 사주는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게 이 매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뒤쪽에 오시면 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짓기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농어촌공사한테 다시 한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매수해주는 가격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니까 아까 공시가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으로 이 매수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법상 매수 청구가 2번 나와요. 이런 것들 우리가 2018년 시험에서 예상 문제로 보시게 됩니다. 농지법에서는 매수 청구가 2번 나오는데 한 번 아까 우리 처분 의무 1년 이행 안 하면 처분 명령 받은 사람이 농어촌공사한테 청구했을 때는 공시지가고 지금처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농사 짓기 어려워서 매수 청구를 농어촌공사한테 하면 이때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아까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우리 마지막 파트가 농지의 전용인데, 자, 농지를 전용을 할 때는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바꿀 때는 기본적으로 농림부 장관님한테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정식 이름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우리 줄여서 농림부 장관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농림부 장관님에게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 농림부 장관님이 이걸 모든 농지를 다 허가를 처리하지 않고 일정한 면적에 따라서, 여기 이제 면적에 따라서 요거를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면적은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전용 허가를 제가 농림부 장관님한테 받아야 되는 면적인데 전용 허가 신청서를 농림부 장관님한테 막바로 내는 게 아니에요. 절차. 자, 제가 지금 농림부 장관님한테 전용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근데 전용 허가 신청서를 농림부 장관한테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군구청장님한테 먼저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님이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먼저 1차 심사라는 걸 먼저 해요. 그 다음에 10일 안에 이거를 시도지사에게 다시 올립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다시 10일 정도 이내에서 2차 종합심사라는 걸 해가지고 이게 농림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농림부 장관님한테 허가를 받는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농림부 장관님한테 막바로 허가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서 농림부 장관한테 올라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 전용의 또 다른 방법이 전용 협의가 있는데, 이때는 주어가 민간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아니라 같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를 전용을 할 때 이 전용 협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농지를 전용을 할 때 농지 전용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자, 일반인들은 전용 허가를 받는데, 자,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용 협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농지를 전용하더라도 간단하게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지를 전용을 해서 농업인들 관련 농업인 주택이나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같은 거, 농업용 창고 이런 거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축산업용 시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뭐 집화장, 판매장 이런 것들. 자, 우리 집화장, 판매장, 뭐 축산업용 시설, 농업용 시설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 관련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용 허가 까다로운 심사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아까 일반적으로는 전용을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농업인 관련 건물을 짓겠다. 농지를 전용을 해서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그다음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뭐 집화장, 판매장 이런 것들을 지을 때는 전용 신고하고 짓는 경우도 있다. 허가보다 간단하게. 자, 문제는 4번이 더 중요합니다. 4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다가 다시 이게 복구를 하는 겁니다. 복구라는 게 있는데, 자,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일시 사용을 했다가 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다가 다시 농지를 복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농지에서 골재나 광물 같은 것들을 채굴한다. 이런 목적일 때는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여기 5년 정도 이내에서 받고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농지를 복구하는 거예요. 자, 농지를 또 간이, 농수, 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간이, 처리시설, 이게 우리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수, 축산업용 시설을 짓는 겁니다. 7년 정도 이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농지를 간이, 농수, 축산업용 시설로 이렇게 쓰다가 7년 뒤에 다시 복구하는 거죠. 이렇게 복구. 이게 뭐 7년 정도 이내, 여기 뭐 5년 같은 것들은 나중에 좀 보시고, 이렇게 농지를 골재라든가 광물 채굴 또는 간이, 농수, 축산업용 시설 이런 걸 지을 때 그럴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다음에 다시 복구한다는 거를 조건으로 걸면 아까 전용 허가도 아니고 전용 신고도 아니고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나중에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돈을 내셔야 돼요. 이 전용 부담금이라는 거를 그 전용 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이 전용 부담금을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전용 협의까지 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행정관청도 전용 협의할 때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자, 3개는 내는데 한 사람은 안 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용도 일상허가. 자, 타용도 일상허가는 이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자, 왜 안 낼까요? 자, 부담금을 농지를 영원히 전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복구하잖아요, 복구.
자, 여기 복구한다는 요 말 때문에 농지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는 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 타용도 일상 허가는 납부하지 않는다. 요걸 갖다가 잘 기억하셨다가 농지 보전 방법, 농지를 전용 허가, 전용 협의, 전용 신고, 전용 타용도 일사용 허가 이렇게 해서 4가지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농지법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조금 세부적 사항들이 다뤄졌는데 이 정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농지법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농지법 마무리 하셨고요. 우리 공법의 이제 기초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또 차후로 또 계속 강의를 좀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2018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제 꼭 합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